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 8개월 확정받은 것, 이제 이게 뉴스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화영 1심 판결문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10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판결문이 당시에 292쪽 분량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104번이 언급이 됩니다. 일간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 아마 사면을 할 것이다. 이화영 징역이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2년 8개월, 3년이 더 긴데 사면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입니다. 공범. 작년 6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 검찰의 소설일 뿐이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두 사람뿐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쌍방울 쪽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영수증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는 2019년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북측에 4번이나 보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단독 범행이고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도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낌새만 보여도 아마 민주당은 국회를 동원해서 재판 중지법 이걸 바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무리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또 부려도 영원히 묻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재명 피고인이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솔직한 입장이라도 좀 밝혔으면 하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를 책임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다른 비대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워낙이 그 이준석 후보하고 가까웠던 천하용인 그 멤버 중 한 사람이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이후 국민의힘 체제 구축에 있어서 친윤계와 친한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친한계에서는 7월, 8월 여름 전당대회를 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에게 당대표 하라고요?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자는 것이지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6월 5일은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대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을 한 뒤에 거기에 사정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검사만 120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그때 검사가 20명, 그것의 6배 규모입니다. 6배 규모. 국정농단 때의 6배 규모. 이제 사정 정국이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전임 정권 인사들, 가령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인사를 겨냥해서 이재명 정권 초에 최장 170일, 170일이면 열흘 모자란 6개월입니다.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만 35개입니다. 계엄과 관련돼서 내란 혐의, 외환 혐의, 반란 혐의, 이게 인정이 되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법들이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매일 등장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국민의힘 진영을 향한 초대형 수사가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부부 전담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 다시 불거질 것 같고요. 최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이것도 또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법이냐 이러면서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지만, 그러나 친한계 의원들은 일부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찬성표가 194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진행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아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2025년 올해 전반기는 대통령 선거로 날밤이 새웠다면, 이제 2025년 후반기 7월부터는 특검으로 날밤이 지새울 것 같습니다. 2025년 후반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의 광풍이, 특검의 세월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재갈이 물려진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검은 본질적으로 야당이 하는 겁니다. 특검을 여당이 하면 그건 정치 보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정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모두 민주당 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념 전 DJ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에 외환 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계파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인사를 했던 덕분이다. 정책 자문 그룹 대신에 JP 라인을 중용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뼈아픈 지적을 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에는 외환 위기에 환란 책임을 묻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위기 극복에만 무게를 둔 것도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도 처리를 했습니다. 검찰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아마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 원래는 1년 유예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년 유예 그 조항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키로 한다. 지금 새로운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 통실 의무를 이사한테 지우는 것에 이어서 3% 룰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대주주 의결권에 특수 관계인 의결권까지 합산을 해서 3%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수처는 군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서 군 댓글 공작 의혹도 수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이것은 사법부 길들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민주당이 추가 절차는 올스톱 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올스톱 했습니다.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희망사항을 밝힌 바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국회와 계속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던 이재명 방탄법,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그 행위 조항 삭제하는 개정안, 이것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6월 18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를 보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을 밀어붙일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취임하던 날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깨알 같은 현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색하시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뭐 조크를 한 셈인데
이 말을 들은 국무위원들은 소름이 돋았다, 얼어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틀어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특검,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실시가 되고 그 칼날이 지금 장관들, 국무위원들 턱 밑에서 오락가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소름 돋고 얼어붙을만 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그러고요. 휴식 시간 없이 김밥을 먹으면서 3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방이 가능했던 재난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 문책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도 주재를 했는데, 관세 협상 섣불리 내준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허니문 랠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반짝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을 말하죠. 허니문 랠리. 2800선 돌파했습니다. 환율도 1350원대 안정화됐다라고 합니다.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 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재판관들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가장 강력한 대통령 직속 기구가 국정기획위원회, 다른 새로운 인사 또는 새로운 조직 다 잊으셔도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원회라고 보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대통령 후보 때부터 줄곧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기획위원장 맡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가장 막강실세의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부총리급의 행안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썼던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머물기로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경호가 대통령 경호처하고 경찰 전담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맞겠다 이러면서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의 혼선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전담 경찰 경호대가 4일 밤 철수를 했고, 대통령 근접 경호는 경찰 담당에서 경호처로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해단식 때 이른바 젓가락 발언, 이것을 후회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대 기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미국, 중국 정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히토류 통제 후폭풍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정상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던 날 러시아의 안보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겠다. 조약을 지킬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의 그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문제 또는 북한군의 공적을 추모하는 사업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 상황 그리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